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하나 이제 복병이 하나가 생겼죠.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전쟁 이슈. 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이게 격돌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직접 공격을 한다. 요런 얘기 나와주면서 이란 쪽에 이제 핵시설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다시 한번 열받으니까 미사일 쏘고 막 드론으로 보복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3% 정도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투심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유가 관련주들만 뭐 좋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어떤 그 전쟁에 대한 노이즈는 또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전쟁에 대한 이슈 약간 요거는 지금 현재 뭐 국제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되었을 때 조금 뭐냐 우리 금융시장에 좀 위기를 좀 줄 수 있냐. 저는 거기에 있어갖고 유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사안들이 왜 지금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런 이스라엘이랑 이란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이해관계, 이게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이 전쟁보다는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맞춰 갖고 이런 딜 메이킹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에 있다라는 것은 뭐 저명한 사실이고, 이란의 어떤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하는 이런 좀 이해관계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간에 뭐 지금 트럼프는 겉으로는 협상 중에는 뭐 군사 지원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으면 너네들이 뒤진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는 뭐 이런 전쟁보다도 이런 역사에 남은 이런 평화 협정을 현재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평화 협정을 이뤄내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중요한 이 협상을 또 이끌어내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 사람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다. 나타냐후 지금 총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 부정부패에 대한 이런 재판이라든지 지지율 폭락이 일어나면서 지금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이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한 이 전면전을 뭐 하는 것을 원치는 않겠지만, 어떤 약화된 어떤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 적당한 좀 긴장은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이쪽은 그럼 이란은 또 어떤 상황이냐. 사실 이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십 년 뭐 제재로 인하여 경제가 거의 이제 최악의 상황에 이제 이르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체면은 세워야 되지만 협상을 원하는 나라는 이제 이란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상은 타결을 시켜야 되고, 사실 뭐 대리 세력이었던 뭐 이런 하마즈라든지 헤즈볼라, 얘네들 세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졌거든요. 미국의 어떤 견제로 인해 갖고. 그러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 해협 자체가 이제 그 좁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3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이랑 인천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 유가가 또 치솟는 그런 이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에서 이런 이제 전쟁으로서 또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한번 이제 기승을 부리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또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뭐 코인 투자
하시는 뭐 분들에게는 안 좋죠. 당연히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죽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뭐 투심이 꺾이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전히 이 트럼프가 이 과정에서 여기를 좀 핸들링하면서 좀 좋은 협상으로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는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매크로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주말에 이런 좀 살벌한 기사들이 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이란 정권 모든 표적 겨냥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심각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유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지금 유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단기적으로 유가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흥구 석유라든지 뭐 S-오일 뭐 그리고 극동유화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푸틴,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문제 통화 전쟁 끝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이란 우리 공격하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사실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이스하게 좀 해결되게 되면 이건 다시 좀 뭐 증시에 있어서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단기적인 좀 노이즈는 이제 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노이즈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에너지 섹터, 유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큰 변수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JP 모간이 뭐 해협이 봉쇄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유가가 뭐 13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번에 어떤 조정이 하나의 또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 최근 들어갔고 코스피 지수가 조정 없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3,000포인트를 목전에 앞두고 좀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너무 이제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월봉상으로는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도 점진적으로는 이 구간을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난하게 이제 3,300포인트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뭐 골든 크로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일정 부분은 뭐 대략적으로 뭐 2,800포인트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뭐 의외로 또 많이 안 빠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도 주봉이 약간 좀 쉬어가는 주봉은 나와줄 수가 충분히 있다. 그거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으로 윗꼬리를 달았지만 점진적으로 이 꼬리를 좀 먹고 올라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스닥 지수도 역시 74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을 주게 되면 저는 하나의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조금 비싸갖고 못 잡았다 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좀 어떨까? 자, 포스코 홀딩스 최근 들어갖고 뭐 야금야금 잘 올라와 줬는데 지금 딱 저항 라인에 부딪혔어요. 뭐 물론 이제 금요일 날에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5일선 안착에는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감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철강 쪽으로. 그래서 철강 PMI 재차 수축으로 전환 이러면서 그에 따른 생산 축소, 원재료, 완제품 가격 하락이 주 원인 요런 얘기들 나와주고 있고
현재 지금 6월에도 철강 수요는 약세 가능성이 높고 생산 또한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뭐 국내 철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이슈죠. 이런 얘기들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쪽 2차 전지 소재 쪽도 우리가 뭐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을 베이스로 해서 잘 준비를 좀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포스코의 가장 큰 경쟁력은 완전한 이제 수직 계열화죠. 최근에 전구체 쪽도 지금 수직 계열화를 시키기 위한 국산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이라든지 리튬, 흑연 뭐 이런 핵심 그 재료들, 그때 심지어 이제 이런 전구체까지도 지금 국산화를 하면서 90% 정도 이런 식으로 국산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 중간재까지도 좀 보충을 하면서 생산에 전혀 문제 없게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응급재, 뭐 전해질까지도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현재 갖추고 있다. 공급망에 있어갖고 이제 안정성을 갖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이 원가 경쟁력을 이제 앞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중간 유통 마진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유통에 대한 부분들 이러면서 비용 절감 되는 거고, 이런 전 공정에 있어갖고 이제 좀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공급에 있어갖고 탄력성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렇게 이런 NCM이라든지 LFP 그리고 리튬 망갈 리치 이쪽으로 전부 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응급제 단에서도 지금 천연, 인조, 흑연, 중간 내재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향후 유상증자로 조달 예정인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2027년 연간 3.7만 톤의 구연 흑연을 새만금에서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근본 투자를 통해서 구형 흑연으로부터 최종 응급제까지 이르는 공급망을 내재화할 것이며,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나 구연 흑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응급제가 향후 미국 내 탈중국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소재로 보상할 것이다. 그래서 응급제 내용이 또 나와주게 되면 또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런 좀 종목, 혹은 뭐 나노 신소재, 뭐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런 트럼프 관세 이 상황에서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또 한일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배터리 조선 쪽으로 해서 한 배를 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빅3가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다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3라고 하면 이제 도요타, 그리고 혼다, 닛산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제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도 지금 혼다랑 지금 현재 캐나다 2차 전지 양극재 합작 공장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뭉쳐야지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은 뭐 한국이고 일본이고 그런 거 없다. 이제 한국, 일본 뭉쳐갖고 굴지의 어떤 대기업들이 뭉쳐갖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좀 증시가 한번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제가 이제 1차 지지 라인대로 이제 그어 놓은 부분이 지금 보라색 라인입니다. 보라색 라인이 대략적으로 25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크게 빠져봐야 한 25만 원 정도. 요 정도는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를 한번 이제 우리가 뚫어내게 되면 이거는 순식간에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에 지금 현재 안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밀리거든요. 여기서 계속 밀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지지부진하게 좀 눌렀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봉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21선을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21선 회복 이후에 여기까지는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0만 원대, 특히 31만 원대를 넘어서줘야지 이게 이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5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는 건데 일단 이 구간이 지금 이제 중요한 이 맥점이라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향후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AMPC에 대한 이런 하원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기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또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런 정책 지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시점과 맞물려 갖고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이제 소재 단에서 조금씩 실적 회복세가 나와주게 된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저는 리튬에 대한 부분들, 리튬에 대한 이런 감산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세가 조금 다시 반전세를 노리려면 리튬에 대한 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리튬이 조금씩 이제 시세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이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소재 단에서도 충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리튬 시세가 좀 희망적인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를 살짝 꺾었어요. 꺾어갖고 좀 추세 반전을 좀 시도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완전히 뭐 추세를 완전 뒤엎었다가 아니고 바닥 심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 심리가 지금 현재 리튬 시세가 조금 추세를 틀고 바닥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리튬 업체들, 앨범알도 포스코 홀딩스랑 거의 뭐 주가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앨범알이라든지 저기 누구냐, 소시에다드 그 SQM이죠. SQM, 소시에다드 퀴미카, SQM도 지금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좀 잡아가는 느낌이고요. 뭐 그 밖에 어떤 뭐 리튬 아메리카스 뭐 이런 전부 다 좀 바닥권을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리튬 시세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바닥 심리를 뚫고 다시 한번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봐도 조금씩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연기금 수급 또한 조금씩은 다시 순매수로 돌아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 쪽 단에서도 뭐 최근 들어가고 10%대까지 올라갔던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뭐 대차 또한 지금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창구에서 뭐 쇼커버링 형태의 물량들이 조금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JP 모간이라든지 메릴린치, 모간서울, 골드만 이런 대량 공매도 보유자들이 조금씩 쇼커버링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과연 이 21선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거나, 일봉상으로는 여기 그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조정 이후에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 그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어쨌든 뭐 금요일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상승도 물론 나와줄 수 있겠지만 주말에 좀 나온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월요일 날 초반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갖고 지금 뭐 그렇게 급할 거는 없어요. 그 기회비용 살려주는 측면에서는 뭐 추매를 뭐 하거나 뭐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냥 보유 비중만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SM경제연구소 그 무료 추천주 체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매일마다 좀 수익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 오셔갖고 좀 참여를 좀 해보실 분들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도 최근에 들어갔다가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나왔고요. 요런 것들 드리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무료 추천주 참여를 해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에도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